난 이 사연을 제목을 보자마자 가슴이 한쪽이 묵직하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했어. 결혼하고 후회할까봐 망설여져요가 사연 제목이었어. 새벽 2시에 메일을 보내셨는데 한번 일단 읽어줄게. 안녕하세요, 정은 언니. 저는 31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3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800일이 갓 지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저는 29살에 만나 정년기라고 생각했지만 연하 남친에게 부담이 될까봐 또 조급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 친구가 1년 반쯤 됐을 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터라 내가 배우자감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생각에 알 수 없는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결혼 상대로 제가 보는 남자친구의 성향 그리고 말투가 굉장히 마음에 계속 걸립니다.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홧김에 종종 싸우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자주 싸우면 안 맞는 사이인데 결혼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있으시고, 두 번째, 제 자취집에서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는데요. 본인은 손님이라며 먹고 나서 치우는 것을 자기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자기가 좀 치우면 되지. 내가 하는 걸 굳이 봐야겠어? 얘기하다가 뭔가 심기를 건드리는 단어가 나오거나 불쾌해지면 분노 게이지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제가 좀 서운해,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그런 대화는 남자친구가 분노하면서 싸움으로 끝납니다. 정 떨어진다, 치사하다, 복수할 거야 라고 노려보면 씩씩대면서 말을 하는데 솔직히 이럴 때 뭐 던지기라도 할까봐 겁이 날 때도 있어요. 결혼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 저희 둘이서 이제 생각한 안이 있었는데 남친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통보하듯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부모님이 굉장히 언짢아 하셨다는 거예요. 남친 부모님이. 그 와중에 그 부모님의 말을 남친이 모두 다 나에게 전달했어. 그 내용을 다 알게 된 저는 마음이 꽤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각자의 부모님과의 대화나 갈등은 각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는 내가 솔직한 걸 어떡해 라고 얘기했고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결혼해서도 안 싸우면 좋겠지만 싸울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투 때문에 싸움이 번지는 경우가 허다해서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다들 단점 하나씩은 있지만 감싸주고 살고 있는 건지 제가 예민한 건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담백한 위로나 다정한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셨는데 언니를 존경하는 땡땡 올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나? 나는 일단은 이 사연은 굉장히 심플한 사연이라고 생각해. 결혼으로 가기까지 물론 많은 좋은 시간들이 있었을 거야. 인정.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될까? 또 여자는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잖아. 그래서 결국 프로포즈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여자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지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뭔가 조급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자고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문제 상황을 당연히 축소하고 싶을 거야. 그 문제 상황의 핵심을. 그래서 말투라고 계속 편지에 반복하고 있어. 근데 미안하지만 이건 말투 사연이 아니야. 남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타입은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뭐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이건 연하라서가 아니라 남자는 남자대로 뭔가 결혼을 통해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었겠지. 그것이 많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안정감이든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든 혹은 뭔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보필해줄 한 사람의 존재이든 남자친구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던 거야. 자기가 가고 싶은 결혼이라는 길에 대한 그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는 그의 판단을 한 거야.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보내신 분은 배우자감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잖아. 무언가 기쁨과 설렘과 감사함은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정말 인생의 배필을 만났구나. 좋을 순 있지. 근데 그게 성취감과 뿌듯함으로 연결되면 안 됐었지. 그래서 봐봐,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성취감과 뿌듯함, 나한테 어떤 자격을 준 거잖아. 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배우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중치를 뒀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준, 말하자면 딱
선택해주고 나한테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남자가 홧김에 무슨 뭐 싸움이 나고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막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도 못하고 먹고 치우는 거 강요하지 마 이런 진짜 이상한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를 업그레이드 해준 사람인데? 아니 대체 얘는 어떻게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이길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 왜? 나에겐 너무 위대한 존재인 거야. 그 어떤 남자도 나를 선택해주지 않았는데 나를 선택해준 너무 고마운 거지. 그것 때문에 나의 성취한 거 뿌듯함을 느꼈네. 이제 와서 이 남자를 나쁘다고 말하면 거기서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이 남자는 정말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그 소중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면 내가 갖고 있던 공고한 세계가 깨진단 말이지. 애초에 첫 단추가 좀 잘못 껴지긴 했어. 그리고 그런 얘기? 단점 하나씩 다 있지. 감싸주고 사는 거 맞지. 그거 결혼 맞아. 근데 감싸줘서 될 단점이 있고 천년만년 감싸주다가는 내가 피폐해지는 단점이 있고 거의 모든 커플이 대화에서 엇나가기 시작해. 대화야. 막 그냥 알콩달콩 막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커플들이 다 너만 없으면 돼 이러면서 찢어지는 이유는 대화에서 엇나가기 때문이야. 근데 이게 다 대화 문제잖아. 어떤 안 좋은 결혼이든 100% 결혼식 전에 사인이 있어. 절대로 완전히 망하는 결혼은 무조건 사인이 떠. 근데 그걸 본인이 끈다고 그 불씨를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끈다고.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저러겠어. 저 정도 단점은 누구나 있는 거지. 결혼하다 보면 원래 싸운대. 근데 그래 그 말도 맞아. 어떻게 싸움이 없을 수 있어. 근데 자주 싸우는 거는 나와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조율이 안 되고 너가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 세 가지는 그냥 쓰리 콤보 같은 거야. 결혼했을 때 바로 똑같이 이런 문제로 좀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나 어제 힘들었잖아. 나도 일하고 왔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면 좀 집안일이 익숙한 사람이 좀 더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런 일을 겪어도 괜찮을 만큼 사랑하면 결혼을 하는 거야. 근데 난 자신이 없어 라는 마음이 들거나 그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지금 24살이어도 이걸 감당하면서 결혼을 꼭 하려고 할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매몰 비용을 늘 생각해. 내가 이렇게까지 3년 동안 너한테 엄청나게 뭔가 또 해줬을 거 아니야. 내 시간도 줬고 결혼식 얘기도 오가고 내 친구들이 이 결혼식 얘기가 오간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 결혼을 깨? 너무 어려운 일이지. 성취감은 누군가에게 선택되는 것으로 느껴서는 곤란한 감정이란 말이야. 성취감은 내가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에 대해서 이루었다지. 그래서 얻어지는 게 성취감이고 그건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근데 이분에게는 아마도 20대 동안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로 이 사람이 인생을 걸고 나를 사랑해준다는 느낌, 그래서 결혼 상대로 좀 진중하게 나를 받아주는 그 느낌이 아마 굉장히 고팠거나 인생의 내 주제였을 수 있다는 거지. 선택받는 경험이 나한테 되게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심리 상담을 좀 받아보면 내가 왜 결혼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는지, 그냥 기쁨과 앞으로 너무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막 의지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이란 것, 즉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남자라도 내가 이 남자를 내 인생에서 덜어내는 순간 나는 성취한 게 없는 사람이 되잖아. 이제 와서 31인데 그땐 나이나 어렸지? 지금은 무려 앞자리가 3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되는데 어떤 남자도 주지 못했고 나도 나에게 주지 못했던 성취감을 이 남자는 줬잖아. 나 마음이 아프다 그래. 사실 이 얘기는 되게 과거에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긴 해서 내가 마음이 좀 아픈 거야. 내가 30살, 31살 그때 결혼을 했는데 나도 조바심이 되게 컸거든. 얘기했잖아 옛날에 다. 그래서
그 조바심 때문에 눈을 지긋 감아서는 안 되는데 눈을 부릅뜨고 진행해야 되는 게 결혼이고 아니다 싶으면 언제라도 발을 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건 한국에서 사는 31살 여자라는 그것이 조금 발목을 잡는 것 같지? 사실 이 사연은 이런저런 차원에서 내가 오늘 생각보다 얘기를 좀 했지만 그냥 결혼 앞에 서 있어. 어쩌면 두세 달이 건너면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어떤 여성이야. 그리고 연하 남친과 이렇게 사랑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결혼을 이게 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에게 혹시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고 또 이 클립을 보신 분들이 저는 저대로의 조언을 해드렸으니 그래서 이 클립은 내 조언보다도 이 클립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진심 어린 정말로 진심 어린 따뜻한 지혜로운 말들 내가 당신 나이였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많은 언니들 혹은 이 사람이 언니처럼 느껴져서 좀 이야기를 건네주고 싶은 많은 동생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댓글로 같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남겨주세요.